핸드폰 가지고 계시죠? 구글 할 줄 아시죠? 요걸 검색해 보실래요? 여기 보면은 귀문이 화학이라고 있습니다. 네, 이따가 계속 보여드릴 테니까 집에 가서 구글로 한번 검색해 보세요. 한 페이지 전부 다 제가 뜰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마스크를 벗으면 이런데 벗을 수가 없으니까. 보통의 과학 선생님들은 대부분 다 그렇겠지만 선행도 하시고 과고 내신 수업도 하시고 영재고 내신 수업도 하시고 저도 그렇게 비슷하게 다 하고 있습니다. 수업하는 범위가 좀 이렇게 넓고요. 저만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저는 대학 전공자 졸업생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기사급 자격증인데요, 화학 분석 기사라고 하는 이 기사급 자격증도 가르치고 있고 실제로 12월에 공식 저서가 나옵니다. 그 정도로 과학 선생님들은 다 실력이 좋으세요. 우리 학원들은. 자, 어쨌든 이제 제 설명인데 현재 이제 올림피아드에 수업하고 있고요, 화학 분석 기사 강의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후니킴케미스트리.com의 대표입니다. 제가 이제 지방 애들한테도 이 좋은 교육을 전달해 주고자 제가 그냥 자선적으로 만든 사이트예요. 서울대에서 권장 과목 발표했습니다. 그죠? 거기에서 자연과학대학을 좀 보시면은 우리가 꼭 해야 할 과목들이 반드시 보입니다. 안 찍으셔도 돼요. 제가 뒤에 자료집에 다 넣어놨어요. 괜찮아요. 화학 보이고 생명과학 보이고 확통 보이고 보여야 할 것들은 다 보입니다. 고교 학점제가 언제부터 시작돼요? 원래는 지금 초역부터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땡겨졌죠. 지금 누구부터예요? 중2부터거든요. 그래서 서울대가 부랴부랴 내놓은 거예요. 얘들이 쉬운 것만 선택할 것 같거든. 그래서 이런 거 꼭 듣고 들어와라고 설정해 놓은 게 핵심 권장 과목이랑 권장 과목이에요. 요거는 꼭 해야 되겠죠. 요거 꼭 해야 될까요? 해야 되죠.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요구하는 거는 우리 학과에 들어와서 공부를 잘 할 수 있니를 보는 거기 때문에 그 본질은 고교 학점제가 됐든 그 이유가 됐든 변하지 않아요. 우리 친구들은 물리화학 공부해야 돼. 생명과학도 해야 돼요. 공과대학은 물리 선생님이 대박났죠. 물리투 두두두두두두두 이렇게 보이죠. 물리투 엄청 많이 해야 돼요. 수학 같은 경우에도 확통 해야 되고 미적분 해야 되고 이제 이쪽으로 포커스를 잡으셔야 돼요. 화학이 별로 없네. 자, 농생명과학 보시면은 화학과 생명과학이 좀 보입니다. 사범대학 보시면은 필요한 학과에 대한 과목이 좀 보이고요. 자, 생활과학대학의 화학 좀 보이고요. 이게 대박이죠. 의예과가 선택을 어디를 했어요? 의예과가 생명과학 1, 2를 선택을 했습니다. 화학과가 생명과학이랑 화학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결국 우리는 2를 몇 개 선택해야 돼요. 몇 개 선택할 거예요. 2개 할 거거든요. 2개. 그러면은 물화를 할지 화생을 할지 이거 좀 선택을 하셔야 되고, 조금 엽기적이긴 하지만 물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전략에 따라가지고 미리 좀 정하시고 포커스를 잡고 가셔야 할 것 같아요. 자, 이제 서울대에서 발표한 건데 이게 확정은 아니에요. 교육부에서 오케이 해야 확정인데 어쨌든 발표를 이렇게 했고 2과목 1과목을 선택을 하면 3점을 줄게. 근데 보통 지금 현재 서울대에서 70% 컷과 합격 컷 사이에 점수 몇 점인지 아세요? 이거? 차이? 엄청 커야 1.2점이고요. 보통 의예과 같은 경우에는 0.9점, 공과대학 같은 경우에는 0.7점, 0.7점 차이로 두두두두두두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근데 3점을 준대요. 근데 2를 2개를 한다? 5점을 준대요. 그러니까 하란 얘기예요? 말란 얘기예요? 하란 얘기죠. 2 하란 얘기예요. 자, 근데 또 대박은 뭐냐면 네가 의대를 가고 싶어? 그러면 수능에서 물화 중에 1개 해야 돼. 그럼 대학원 친구들이 물리할까요? 화학할까요? 화학하겠죠. 아싸. 어쨌든 이제 기존은 이겁니다. 물화를 2를 할지 화생을 2를 할지 선택을 좀 해야 되는데, 지금은 우리 이제 초중등 상태에서는 선택을 해요? 그냥 열심히 해야 돼요? 지금은 그냥 열심히 해야 돼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건 똑같은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서울대가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에요. 예를 들어 물리2야. 우리 애가 단대북으로 갔는데, 반대북은 물리2 있을 거니까 우리 애가 어떤 학교를 갔는데 물리2 수강생이 3명이에요. 그럼 내신 따기 불리한 거 아닌가요? 에 대한 서울대 답변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런 거 아니야. 우리는 네가 들었던 물리2라는 과목이 몇 명 들었는지, 분포도가 어떤지 이런 것들을 다 따질 거고, 심지어 그 과목을 도전을 한 너한테 가산점을 줄게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서울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거예요. 이거 그 뒤에 자료집에 전부 다 있습니다. 과감하게 2과목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부터 제 수업 얘기를 좀 할게요. 저를 처음 만났을 때 첫 시험을 쳤던 친구가 이렇게 서술형 시험을 적었습니다. 제가 고교 학점제는 중2 때부터지만 저는 이미 학점제를 시행을 하고 있어서 점수가 ABCD로 나오는데 잘렸지만 D인 거 보이시죠? 저를 처음 만난 중1 친구입니다. 진짜 엄청나게 못 써요. 답이 틀린 건 중요한 게 아닌데 그냥 못 써요. 뭘 써야 될지도 모르고 못 써요. 틀리기도 틀렸고 어떻게 이제 논리적으로 나열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대부분의 친구가 그렇지만 저를 만나기 전에 자기 손으로 자기 이론을 정리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데. 근데 아무도 안 해. 그냥 열심히 듣다가 집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공부 열심히 했으니까 게임할래 이러는 거죠. 그 사이에 슥 다 증발합니다. 근데 제가 이 친구가 저를 4회차, 우리 일주일에 한 번 보잖아요. 딱 4회차 만에 얘가 이렇게 바뀌어. 뭔가 쓰기 시작해요. 딱 봐도 아까랑 확연히 다른데 이거 같은 친구예요. 제가 시킨 건 딱 하나 있어요. 하이탑을 정독하고 개념을 네 손으로 정리해. 이게 저의 숙제거든요. 딱 4번 만에 아이가 이렇게 바뀝니다. 식을 정리할 수 있게 돼요. 이제 놀라운 거는 우리 고교 학점제로 바뀌면서 학점제인 걸 떠나가지고 시험 형태가 어떻게 점점 변해가요? 객관식 찍는 거예요? 쓰는 거예요? 쓰는 거죠. 이런 말까지 나왔죠. 바칼로니아 도입할 수도 있다. 바칼로니아가 뭐예요? 프랑스식 시험인데 2시간 동안 열심히 쓰는 거예요. 그런 서술형 형태의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쓰는 연습을 시켜야 되냐? 아니, 읽는 연습을 시켜야 돼요. 못 읽으면 못 씁니다. 근데 6회차 만에 애가 이렇게 바뀌어요. 확연히 달라지죠? 열심히 쓰기 시작합니다. 뒷페이지를 봐도 우와, 이제 점수까지 좋아지기 시작해요. 몇 회차 만에? 단 6회차 만에. 여자예요, 남자예요? 남자예요. 우리랑 똑같은 그냥 글씨 날려 쓰는 남자아이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게 노력의 양도 되게 중요한데 우리가 제한 시간이 딱 24시간이다 보니까 노력의 방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숙제는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 수업 시간에 필기한 내용과 그리고 자기가 열심히 하이탑을 한번 정독을 하고 그 2개를 버무려 가지고 자신만의 개념 노트를 지 손으로 만듭니다. 보통 이렇게 개념 노트를 한 권 만들었다 언제까지 가지고 갈까요? 대학 때까지 씁니다. 그 후기 뒤에 보여드릴게요. 저한테는 화원 2바퀴, 화투 2바퀴 이런 게 아니라 저한테는 화원 1바퀴, 화투 1바퀴, 일반화가 1바퀴면 졸업이에요. 걔는 평생 더 이상 화를 강의로 듣지 않아도 괜찮아. 정말이에요. 혼자 할 힘이 생깁니다. 지금 우리 다 강의 듣고 있잖아요. 이거 한번 해보실래요? 집에 가서 중학교 2학년 개념을 한 단원을 혼자 공부해 보시고 그거를 EBS 들어가서 강의로 들어보세요. 그리고 혼자서 한 단원 읽는데 걸리는 시간은 한 20분도 안 걸려. 20분이 뭐야? 10분도 안 걸릴걸요? 근데 그걸 강의로 들으면 4시간 걸립니다. 듣는 공부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느립니다. 이 친구가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온갖 예를 들어가지고 설명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읽는 공부가 훨씬 빠르고 이해도 깊습니다. 근데 우리는 처음 배우는 친구들이 읽는 공부가 사실 안 되죠. 아무것도 모르니까. 근데 2바퀴째부터는 듣는 공부를 해야 돼요? 읽는 공부를 해야 돼요? 2바퀴째부터는 읽는 공부를 해야 돼요? 지가 해야 된단 말이에요. 심지어 초등학생은 다 괜찮아요. 초등학생은 요만큼 배워요. 근데 우리는 24시간이에요. 듣는 공부로 느리게 공부해도 다 커버가 돼요. 학교 성적 다 좋잖아요. 근데 고등학교 올라가면 양이 한 32배로 늘어납니다. 이만큼을 똑같은 24시간 안에 듣는 공부로 다 커버를 못해요. 결국은 읽고 쓰는 능력이 좋은 친구가 내신을 잘 따고 1등급 받고 의대 가는 거예요. 학원 엄청 열심히 듣고 엄청 좋은 강의 들어도 읽기 능력이 안 되면 내신 안 나옵니다. 아시겠죠? 똑같은 걸 2바퀴 듣는 게 아니에요. 한 바퀴 듣고 열심히 배우고 2번째부터는 지가 읽어서 공부를 해야 돼요. 자, 이제 화학 얘기를 좀 해볼까요? 현재 우리나라 교육부에서 발표한 화학이 4개 있습니다. 과목이. 화학 1. 언제 배워요? 고2 때 배우죠. 권장이죠. 화학 2 언제 배워요? 고3 때 배우죠. 권장이죠. 고급 화학이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공식적인 대한민국 교과서예요. 고급 화학이라고 있습니다. 이거 어느 학교가 배워요? 영재학교, 과학고, 민사고, 외대보고, 하나고 이런 친구들이 배웁니다. 고급 화학이랑 화학 실험을 2개를 딱 더하면 일반화학 시험 범위가 거의 나옵니다. 일반화학이 언제 배워요? 대학교 1학년 필수 교양 과목이에요.
1000페이지. 1000페이지. 그거를 대학에서만 배우는 게 아니라 고등학교에서 공식적으로 배우게끔 교과서가 있단 말이에요. 영재학교에 입학하면 좋겠죠. 입학하게 되면 고1 때 일반화학을 바로 배웁니다. 고2 때는 심화에서 한 바퀴 더 배웁니다. 고3이 되면은 교수님들 자기 전공을 배웁니다. 뭐 예를 들어 이런 게 개설돼요. 레이저학의 이해. 자기들이 논문 쓴 거, 그거를 배웁니다. 과학고등학교는 1학년 통합과학 배워야 돼요. 보통 고2 때 일반화학 배웁니다. 고3이 되면은 심화 일반화학 배웁니다. 한하고 외대부고 민사고 다 똑같은데 외대부고가 이번에 조금 바뀌긴 했지만 그래도 기존은 비슷합니다. 자, 과학 중점 학교도 사실은 고급화학을 권장을 하고는 있으나 그 어느 학교도 선택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들이 배우기에는 사실 조금 어렵거든요. 자, 제가 이렇게 가르쳐요. 우리는 준달의 일반학 그 1000페이지짜리를 딱 한 번 이해하면서 정독을 할 거다. 그게 우리의 목표고 그 정도까지 논리체계가 머리에서 완성이 되면은 다른 거 배울 때 너무 쉬워요. 다시 한번 해보세요. 집에 들어가서 초등학교 혹은 중학교 교과서 한 권을 통째로 읽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어른인 우리는 2시간 안 걸려요. 한 권 통째로, 과학교과서 한 권 통째로 읽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논리체계가 엄청 정교한데 중학교 지식은 덜 정교하거든. 그래서 우리는 일반학, 대학교 수준의, 대학교 1학년 수준의 논리체계를 머리에 심어주고 플러스 공부하는 방법 심어주고 플러스 스스로 정리하는 방법도 심어주고 이걸 다 하는 게 제 수업의 목표입니다. 화학을 빙자해서 공부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일반화학 지금 이렇게 생겼어요. 1000페이지예요. 1000페이지 들어보셨어요? 3.2kg이거든 이게. 웬만한 아령보다 좀 무거운 편이에요. 근데 1000페이지가 전부 다 대학화학, 전부 다 새로운 화학이 아니고요. 1000페이지 중에서 700페이지는 화학 원투랑 똑같은 내용이에요. 300페이지 정도만 다른 내용이다. 일반화학을 배운다는 거는 사실 솔직히 말해서 조금 똑똑한 친구는 일반화학 처음부터 들어가도 괜찮아요. 그 정도로 기초랑 심화가 전부 다 있는 게 일반화학이라서 그렇게 두껍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딱 보고 3초 안에 느낀 점 말하시고. 이거 생각 안 들어요? 우와, 필기 잘한다. 실제로 이제 수업 시간에 하는 필기인데, 제가 머리에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야 이렇게 나오고, 내가 머리에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야 아이들한테 깔끔하게 넣어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필기에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고요. 아이들이 이런 필기를 뼈대로 개념 노트를 정리를 해야 정리가 잘 돼요. 그래서 거의, 네, 자부합니다. 거의 제가 제일 잘합니다, 필기는. 이건 아이가 한 거예요. 아까 말했지만 필기를 뼈대로 자기가 하이탑을 읽고 자기 언어로 정리를 하는 건데 그러면 아이들마다 똑같은 내용도 이렇게 다 다르게 정리가 되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웹툰을 그렸어요. 그냥 이렇게 자기 언어로 정리하면 이거 한번 복습하는데도 시간 얼마 안 걸려요. 그리고 기억은 거의 평생 가죠. 이걸 한 권을 만들어 드립니다. 화학원 한 권, 화학2 한 권, 일반화학도 한 권. 자, 제가 이제 아이들의 쓰기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서술형으로 시험 보고 그걸 싹 다 첨삭을 해요. 하나하나. 물론 틀린 것도 첨삭을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맞는 내용도 이 방향이 더 좋으면 사고의 틀을 살짝 업그레이드까지 시켜줍니다. 그렇게 전부 다 첨삭을 해줘요. 굉장히 시간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만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하니까 성적이 잘 나오거든. 그래서 저 다 해줍니다. 그냥. 이렇게 서술형으로 정리를 해야 아이들을 파악하죠. 객관식으로 시험 친다. 100점 중에서 80점짜리 아이. 이거 무슨 파악이에요. 아이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파악 못해요. 그런 거는. 그래서 첨삭을 일일이 전부 다 하면 이 아이가 특정 단원을 어느 방향으로 공부를 해나가야 될지가 다이아몬드처럼 파악이 됩니다. 즉 정교하게 파악이 되고 그걸 전부 다 포트폴리오에 착착착착착 기록을 해줘요. 좀 이상한 거 보이지 않나요? 아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뭘까요? 엄마한테 혼나는 거 별로 안 무서워해요. 으아! 학원에 빨리 오라고 하는 거 진짜 무서워해요. 제가 이 친구 개념 노트 정리를 안 했던 친구예요. 그래서 D, C 뿔 나오다가
내가 다음 주부터 학원에 1시간 빨리 와 하는 순간 바로 A뿔로 바뀌죠. 우리 아이도 몇 시간씩 빨리 부르면 A뿔로 바뀝니다. 자, 이런 포트폴리오를 전부 다 정리를 해가지고 개개인별로 다 드립니다. 보통 온라인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 현장 강의를 촬영할 때에도 장비를 엄청나게 좋은 걸 다 써요. 그래서 인강을 듣는 것처럼 현강을 촬영을 해서 화학 1 수업이 혹은 화학 2 수업이 끝날 때까지 무제한 복습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심지어 3번씩 듣고 오는 친구가 있을 정도로 퀄리티 좋습니다. 제가 어머니들한테 관리할 때 구글 폴더 한 개 만들어 드립니다. 이렇게. 그거 링크 한 개 드리거든요. 거기 링크 안에는 우리 애가 봤던 시험이랑 서술형 첨삭지 시험이랑 그리고 이 친구가 모자라면은 보충 자료까지 주는데 그런 것들이 전부 다 한 폴더에 다 들어있고요. 어머니들은 그 링크만 한 개만 딱 클릭을 하시면 모든 것들을 다 볼 수 있습니다. 아까 그 친구예요. 봐요. 보충 자료, 보충 자료, 보충 자료 그 뒤에는 없죠. 시험 잘 봤거든요, 이제. 자, 이런 식으로 보충 자료도 일괄적인 게 아니라 그 친구한테 필요한 보충 자료만 따로 넣어줍니다. 굉장히 시간 비용이 들지만 다 해드립니다. 왜? 잘하거든 이러면 애들이 어쩔 수 없어요. 해줘야지. 하나고 친구입니다. 저를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만났어요. 처음 만났는데 이 친구가 화학 1, 2 한 개도 안 배우고 통합과학만 배우고 저한테 AP 케미스트리, 그러니까 일반화학을 바로 배웠어요. 그리고 3등 했습니다. 하나고에서 3등이에요. 이 학교에서. 그러면은 거의 만점이고 굉장한 친구예요. 근데 이 스승이 누구예요? 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대학교에 진학한 지금도 화학 수업을 수강을 그 필기 노트를 그대로 가지고 대학교에 진학한 지금도 쓰고 있어요. 예치대 갔는데 그때도 유용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퀄리티 좋은 개념 노트를 만들어 드립니다. 이 친구는 이제 세종 출신인데 이 친구도 저한테 배운 게 뭐냐면 공부하는 법 자체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고 있는 친구예요. 이 친구 대박이죠. 여기 어디예요? 코넬 갔어요. 그 코넬 갔는데 이 친구도 이제 저한테 배운 그 필기가 몇 년이 지나서도 유용한 자료를 쓸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요. 이 친구는 대전관 친구인데 이 친구가 C땡 학원에서 수학을 너무 이렇게 배우다가 멘탈이 깨진 친구예요. 그래서 저를 만나가지고 다시 대전과학고로 갖고 지금 카이스트에 있습니다. 이 친구도 저를 늦게 만났어요. 화학을 노베이스 아무것도 안 배운 친구인데 이 친구도 1등급이 나왔습니다. 몇 개만 더 할게요. 이거는 이제 서울에 있는 땡땡 고등학교, 땡땡 과학고등학교 둘 중에 하나겠죠? 땡땡 고등학교 친구인데 이 어머니 한 말이 이런 말이에요. 이 친구가 다 못하고 화학 한 개 잘하기 시작했는데 화학 한 개가 쭉 치고 올라가니까 다른 과목도 같이 쭉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한 과목을 완성을 시키면 논리체계가 정교해진다 그랬죠. 그리고 다른 과목들도 같이 쫙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더라. 그래서 시드 과목이라는 게 있더라 라고 하는 게 이 어머니의 주장이고요. 이 친구도 그 필기가 시험 직전까지 보는 최종본 수준이 있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친구는 이제 카이스트 2등으로 합격한 친구예요. 이 친구도 뭐냐면 시각화와 체계화, 아까 그 필기를 말하는 거예요. 이 친구는 순수 뼈동 초, 중, 고 다 올림피아드 출신인데 숙제라는 걸 전혀 하지 않은 친구였다가 저를 만나가지고 숙제라는 걸 하기 시작했는데 이 친구도 보면은 대학교에서도 수업 시간에 배운 암기법을 지금도 무의식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 저는 화학 1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 아이들이 평생 써먹을 공부법을 가르칩니다. 자, 제가 하는 슬로건이 그래서 이겁니다. 스스로 하는 진짜 공부법을 배우는 화학 강의입니다. 찾아오시면은 잘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